안녕하세요, 서면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임장 왔고 동행 임장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멀리 왔어요. 멀리 왔고 은평구도 사실 섹터가 좀 넓은 편이에요. 넓은 편이고 은평구 하면은 뭐 사실 아파트 마땅하게 투자할 곳이 없죠. 그럼 불광역 근처에 있는 뭐 미성 아파트 재건축 관련한 고 아파트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럼 이제 좋은 역세권 주변에 새 아파트가 될 곳이어서 잘 올라주지 않을까. 그거와 별도로 은평구는 재건축에는 재개발 투자죠. 예. 은평구청에서도 열 몇 개 구역의 지주택을 공인해 줬어요. 공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재개발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죠. 땅값이 워낙 저렴한 상태에서 개발만 하면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주택 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도 뭐 슬슬 뭐 신분당선 호재에 의해서 뭔가 좀 시세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고 매물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분당선 하면은, 은평구 신분당선 하면은 테스트를 잠깐 해보자면은 은평 뉴타운에 있는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 이거를 떠올리신다면은 아직은 좀 내공이 부족하다. 근데 만약에 신분당선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은 가로주택 아니면은 차후 거점 개발지가 될 만한 그런 매물들이 있을까 하면은 중수 이상 그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불광 5구역이죠. 네. 불광 5구역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뭐 나름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나름 잘 되고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시끌시끌하죠. 이유가 뭐죠? 여기 그 비대위가 있는데 그 비대위가 조합장에 대해서 불신임하고 갈아치워야 된다 라는 입장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예 재개발 반대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합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그 좀 부정적인 비대위는 아니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잘 올라줄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기에는 딱 좋죠. 신분당선과 GTX A노선 그런 이슈. 그 덕분에 지금 이 근처에도 독바이 역세권 근처에도 지주택을 선동하는 또 사무실이 하나 생겼고, 그래서 이제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 기존의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 구역은 상당히 유망할 가능성이 높다. 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 저층 주거지도 저희가 볼 때는 재개발하기에는 괜찮은 곳.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향후 한 2, 3년간은 굉장히 시끌시끌할 동네예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한번 임장을 해보시면은요, 북한산변과 자리 잡은 쪽에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하나는 2종이고 그러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북한산변에 자리를 잡았다. 그게 핵심이고요. 보통은 북한산변에 자리를 잡은 그런 데 같은 경우 하더라도 도봉구는 좀 다르죠. 도봉구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저희가 동행 임장하시는 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무스골 쪽이 희한하게 그쪽은 아예 그냥 재개발이나 뭐든 완전 불모지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근데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은평구 쪽은 아파트 개발처로 해서 개발이 잘 됐죠. 결과적으로. GTX A노선의 힘이죠. 교통호재의 힘. 거기에 최근에 신분당선의 연장의 힘. 그런 것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낙 서울에 전례 없는 교통호재가 많아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 중에 하나인 학군, 학원가 그런 게 비비고 들어올 틈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사이클도 좀 달라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학업, 그러니까 공부 아니면 답이 없다, 우리 아이들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학군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끼만 있으면 유튜버로 데뷔해도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좀 떨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냥 그러다 버리니까 또 더구나 인터넷 강의도 또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학군에 그렇게 민감하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저 왼쪽에 네. 청년주택이죠. 대규모 네. 청년주택. 네, 아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GTX A노선 노른자 역세권의 가장 대규모 청년주택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민간건설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네. 여길 거점으로 키우는 거죠. 네. 연신내 역세권은 박원순 씨의 사업지, 네. 불광 역세권은 누구의 사업지죠? 오세훈 씨의 사업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 트라이앵글 독바 네. 역세권까지 해가지고 네. 그곳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럼 그 사이에 어느 곳, 그쪽을 거점으로 둔다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무조건 재개발이에요. 네. 이쪽 은평구 쪽은 네, 아파트 그렇습니다. 뭐 가주정 다 필요 없고 네. 무조건 재개발 투자. 네. 네, 그 재개발 네. 투자도 가성비를 따져서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 후반건설이군요. 후반건설. 네. 여기는 가주정하기는 좀 애매한 땅인 게, 뭐, 그냥 하게 되면 1, 2종으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게다가, 좀 시원시원한 연립주택도, 잘 없고, 그러면은,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그냥 단독으로 뭐 소규모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사업성인데, 그러다 버리니까 아예 재개발을 가거나, 아니면은 재건축도 그냥 그런 아파트 재건축 말고요, 재개발 형식으로 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뭐 빌라들끼리 싸잡아서 하는 그런 재건축형 그런 곳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또 사업도 나름 잘 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신내 역 쪽으로 갈 거예요. 그 연신내 역 쪽 역 근처가 네. 유난히 지주택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주택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은평구처럼 기존 땅값이 저렴한데 앞으로 더 많이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그런 데는 나름 지주택도 잘 되죠. 네, 그런 데는. 그리고 여기가 잘 될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잘 될 조건은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그리고 사실 GTX A노선 거점 개발지면은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GTX 노선이 역세권은 무조건 광역항공센터라든지, 그리고 거점 개발지이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냥 역만 딸랑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편한 게, 인구가 대폭 늘어날 지역이잖아요. 그 연신내 역세권의 GTX A 노선에 뚫리면 그 연신내 역 근처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그 은평 뉴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 더 넓게는 인접 그 자치구라든지, 그리고 또 고양시랑 또 공교롭게도 가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네, 현재 그니까는 연신내 역 일대 인프라는 너무, 네, 그런 많은 인구들을 수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 버리니까 그 은평구에서도 그런 개발을 권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독바이 역세권 같은 경우 1종 주거지역이 3종 주거지역이 되고, 네. 그리고 준주거지역 일부 종상향을 최근에 받은 사례를 봤을 때, 네. 확실히 은평구에서는 그쪽을 건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다 할 비대위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던 역세권인데, 네. 1년 전부터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네. 뭐 1년 전부터 저희도 거기를 꾸준히 소개는 하고 있는데, 네. 안 될 곳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될 만한 곳이니까 소개를 해드린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터지면서 이제는 다른 외부 업자들도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네. 재개발에 관심 있는, 그것도 이제 서울 재개발 한번 사보고 싶은데 돈이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은평구 오셔야죠. 네, 그런 분들 이제 은평구 임장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되지도 않을 남구로 역세권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이런 데 오시면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